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로 생명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은 급증했습니다. 곳곳에서 소외와 차별에 항의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본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랬고 성공을 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을 위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총리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없다라고 이제 공표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이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인데요. 이 법을 이제 그 23조 3항에 보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라 하면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네. 시행령까지 돼야 법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때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네. 그 말이 지금까지 영업 제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법률 미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헌법 가치만으로도 국가는 손실 보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생각도 그러신 거죠? 예,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로 손실 규모가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비춰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화면 보시죠. 사실 대법 판례에서도 헌법 23조에 보상에 관한 별도의 구정이 않더라도 이제 소급 관련된 얘기, 손실 보상에 대한 판결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만으로도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명확하다고 이제 할 일인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이 없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미 개별법이 없더라도 23조에 의해서 사법부가 내린 대법원 판결이 지금 보셨잖아요. 있다고. 예,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손 놓고 헌법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보상에 관련된 소급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급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부에서 대법원에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독일이나 외국에서 행정명령 행태만으로도 손실보상 지원을 내린 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이미 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국민들을 지켜냈는지 노력했는지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 많이 시킨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을 이미 많이 망한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산업부 장관도 하셨었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일각에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긴급 행정명령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을 3차에 걸쳐서 지급한 거 말고도 작년에 4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4번의 추경. 그래가지고 정부 재정은 67조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은 310조의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지원을 많이 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으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 그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건 금융 지원을 하건 세제 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통 분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내각제 아닙니까? 네, 아니 예? 지금 정치 행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각제와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원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현장의 당사자들의 말을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실 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다름없습니다. 서울 한 코인 노래방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집합 제한 금지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기간에 수입이 한 푼 없었겠죠. 6개월 동안 고정비용만 약 4천만 원 정도를 까먹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에 걸쳐서 700만 원이 고작입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이게 충분한 손실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해드렸으면 제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이제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드리고 말씀이 괜찮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이 너무 컸다는 말씀 드리고 당연한 겁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출 빚을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뭘 갖고 먹고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며 이미 깡통 보증금이 되어버린 가게는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럼 지금도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지원 유지지원금으로 직원까지 어떻게든지 고용하면서 살았고 어마어마한 투자연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얘기고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법이 필요한 법이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장에 그래서 무이자 생존 대출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손실보상금으로 되갚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소급이 없다고 단정을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은 절망을 주는 것이고 절망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삶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죠. 그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실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 죽고 나서 손실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총리께서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이자, 긴급대출 인용에 상관없이 후운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출에 대해서는 주선을 열심히 해서 아주 초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출에 대해서 연장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의 다수는 이제 이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 소득이 없는데 임대료를 비롯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게 손실로 떨어지니까 그런 걱정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방역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영업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이제 그러면 계속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 헌법의 취지도 그런 거예요.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총리님.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저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시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니 제가 지금 원자력 얘기 안 했으니까 총리님 방역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리께서 제가 오늘 국회 앞에서 가게에 계셔들 자영업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삭발식을 했습니다. 오늘 여성분들까지. 이분들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삭발을 한다는 게 총리께서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재정 얘기 하셨죠. 가난한 조국, 대한민국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스스로 지키겠다. 제발 생명 줄인 장사한 사람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이 우선이고 장사가 우선이에요. 정말로 돈 달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 스스로 지키겠다. 장사라도 제발 해달라. 자영업자 차별하지 말아달라. 비과학적으로 원칙 없는 거리두기 좀 당장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최근에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밝히셨죠. 스키장은 저녁 9시 영업 중지 조치 풀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스키장과 겨울 스포츠 시설, 영화관 되는데 식당과 카페, PC방 차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부가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만들 때 이 코로나19의 전파 또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왜 정부가 어디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다르게 하고,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무자의 부주의라든지 또 판단 미스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지요. 어떻게든지 해서 막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자료 보시면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서 확진자 발생한 비율 1%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방역수칙 개편 지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방역 수칙을 좀 손을 보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총리께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슈퍼예산 558조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이 어디에서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 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철학과 정책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실천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공급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먼저입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란 말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근로자를 고용해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국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수입 제로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현대판 외고 노비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생사의 발등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정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